안녕하세요. 대출과 관련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정부의 불균형을 없애는 세움인베스트입니다. 대출을 알아보시면서 선순위, 후순위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념이 잡힌다면 매우 쉬운 내용이지만 그전까지는 혼선이 많은 내용인 선순위와 후순위의 개념과 예시를 통한 LTV 심화편을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순위에 대한 이해입니다. 담보대출의 가장 큰 특징은 대출을 진행할 때 담보를 잡는다는 점이고, 담보를 잡을 때는 등기부 등본에 설정을 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여러 명의 권리권자가 있고 해당 부동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먼저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이때 먼저 보호받는 것을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선순위, 후순위 대출에 대해 논하기 때문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과 경매 배당 순위와 같은 예외사항들을 제외하고서 오로지 담보대출에 사용되는 근저당만을 통해 선순위, 후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순위번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선순위 대출, 후순위 대출이란 무엇이고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선순위 대출은 순위번호가 빠른 대출을 뜻하고, 후순위 대출은 순위번호가 뒤쪽인 대출을 뜻합니다. 순위번호가 빠른 근저당권이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샘플을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감정가가 약 25억가량 되는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을구 순위번호 1번 설정일 2017년도 5월 11일 하나은행 채권 최고액 12억 1990만원 110% 설정으로 최초 원금은 11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을구 순위번호 9번 설정일 2022년 9월 1일 신한은행 채권 최고액 6억원 120% 설정으로 최초 원금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때 근저당의 순위번호에 따라 선순위와 후순위를 나누게 됩니다. 접수율이 제일 빠른 순위번호가 가장 낮은 하나은행이 선순위 대출입니다. 그 후에 설정된 신한은행은 후순위 대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을구 순위번호 2번에서부터 8번까지가 없는 이유는 말소된 권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고자 대출이 이뤄진 순서대로 이미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2017년 5월 하나은행을 통해 11억 9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며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 후 2022년 9월 신한은행을 통해 5억원의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습니다. 사이에 말소된 권리들은 생략했습니다. 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소유권 이외의 권리 부분에 블록이 차례차례 쌓인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가장 먼저 쌓인 1순위 하나은행이 선순위라고 표현하고 그 위에 쌓인 2순위 신한은행이 후순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후순위 대출이 여러 건이라면 그 안에서도 순위가 정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선순위에 하나은행 대출이 있던 상태에서 신한은행 대출로 하나은행을 대환하거나 증액 대환을 한다면 당연히 신한은행이 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이유는 기존의 선순위였던 하나은행 대출이 유지되는 것이 아닌 말소가 되고 신한은행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선순위, 후순위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LTV를 계산할 때 접근이 더 용이합니다. 선순위와 후순위 대출의 LTV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시세 10억원 아파트에 차주가 적용받는 LTV 비율은 70%를 적용, 모든 대출의 근저당권에 대해 채권 최고액 설정률 120%를 적용하고 나머지 자금의 성격, DSR, 중도상환 수수료, 부대 비용 등은 전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선순위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사용 중이던 대출이 존재하거나 세입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 모두 막론하고 근본 대출의 실행과 동시에 기존의 권리가 모두 정리되며 해당 대출 기간이 최우선순위가 된다면 LTV 70%인 7억이 가능합니다. 후순위 대출을 진행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해당 부동산에 사용 중이던 대출이 2억원, 채권 최고액으로는 2억 4천만원이 존재하고 기존 대출을 유지하면서 근본의 대출을 후순위로 받는 경우에는 LTV 70%인 7억원에서 기존 대출의 채권 최고액을 차감한 한도인 4억 6천만원이 대출이 가능하며, 동일한 원리로 해당 부동산에 보증금 2억원의 세입자가 존재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근본 대출을 후순위로 받는 경우에는 LTV 70%인 7억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차감한 한도인 5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세입자 보증금에 대해서는 선순위, 후순위와 무관하게 원금이 곧 채권 최고의 개념으로 계산되어 진행하려는 선순위 대출 또는 후순위 대출에서 차감되는 한도가 동일하지만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유지가 되는 것은 채권 최고액을 차감하고 말소가 되는 것은 원금을 차감하기에 선순위 대출을 진행했을 때와 후순위 대출을 진행했을 때 신청 금액과 가용 금액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근저당권의 원금과
채권 최고액이 다른 원리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인데요. 선순위 대출은 말소되기에 기존 대출 원금을 차감, 후순위 대출은 유지되기에 기존 대출의 채권 최고액을 차감하면서 대출 가용 금액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이죠. 이런 차이는 후순위 대출에 한도가 나오지 않고 선순위 대출은 한도가 나오는 케이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단순히 선순위, 후순위 용어를 어려워하시고 혼선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다 보니 LTV에 대한 내용까지 다루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복잡하다 생각하실 수는 있으나 이런 메커니즘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신다면 왜 멀쩡한 기존 대출까지 갈아엎으면서 신규 대출을 받지? 라는 궁금증에 대해 해소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